딸이었습니다. 아들도 아니고 제가 낳은 딸이. 저를 여기 데려다 놨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아들도 아니고 딸이. 제가 낳은 딸이 저를 여기 데려다 놨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주차장이었습니다. 딸의 차가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방이 작았습니다. 침대 하나, 서랍장 하나, 창문 하나. 지문을 풀었습니다. 가방이 하나였습니다. 딸이 싸준 가방이었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사진 한 장. 제가 넣은 게 아니었습니다. 딸이 넣어준 거였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딸이 어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한참 봤습니다. 이 아이가 저를 여기 데려다 놨습니다. 2장. 딸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경북 안동 사람입니다. 23세 시집을 갔습니다. 남편은 과묵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살갑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성실했습니다.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결혼하고 이듬해였습니다.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을 지을 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들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딸을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했습니다. 손가락이 10개였습니다. 발가락도 10개였습니다. 제 전부였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딸만 바라보며 살기 시작한 게. 딸이 아프면 제가 아팠습니다. 딸이 웃으면 제가 웃었습니다. 딸이 우는 날엔 저도 밤새 울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딸이 반장이 됐습니다. 그날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너무 기뻐서.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딸이 서울로 유학을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반대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몰래 적금을 깼습니다. 남편한테 말 안 했습니다. 딸 손에 쥐어줬습니다. 엄마한테 잘 됐다고 전화해라. 딸이 서울로 떠나던 날, 버스가 떠날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버스가 안 보일 때까지. 집에 오는 길이 멀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딸이 잘 될 거니까. 딸이 서울에서 직장을 잡았습니다. 괜찮은 회사였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사위는 서울 사람이었습니다. 반듯해 보였습니다. 처음엔 명절마다 내려왔습니다. 전화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명절에 한 번, 그 다음엔 2번 중 1번, 그 다음엔 추석만, 그 다음엔 추석도 바쁘다고 전화도 줄었습니다. 제가 먼저 하면 받았습니다. 딸이 먼저 하는 날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신호가 5번 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야, 전화 좀 해라. 2시간 후였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바빴어, 나중에. 나중에. 그 2글자를 한참 봤습니다. 남편한테는 말 안 했습니다. 남편은 딸이 바쁜 거라고 할 테니까. 혼자 삭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생각했습니다. 딸이 힘든 거겠지. 서울살이가 쉽지 않은 거겠지. 내가 더 이해해야지. 그렇게 또 혼자 삭혔습니다. 남편이 먼저 아팠습니다. 무릎이 안 좋았습니다. 계단을 못 올라갔습니다. 오래 걷지 못했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손이 저렸습니다. 어느 날 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딸이 먼저 전화를 한 게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엄마, 나야. 우리 딸 잘 있었어?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다음 주에 내려갈게. 오랜만이었습니다. 마음이 설렜습니다. 장을 봤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미역국. 딸이 왔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딸이 잘 먹었습니다.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고 나서였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좋은 데 알아봤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거기 가면 친구도 생기고 밥도 해주고 좋대. 그제야 알았습니다. 요양원?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는 내가 모실게. 엄마만 가면 돼. 엄마만. 그 말이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엄마만. 짐이 하나였습니다. 일주일이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밥도 잘 못 먹었습니다. 잠도 못 잤습니다. 남편한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해? 남편이 말했습니다. 애가 알아서 하는 거겠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딸이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옷을 개며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거기 시설 좋아. 내가 제일 좋은 데로 알아봤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앞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짐이 하나였습니다. 제 짐만. 남편 짐은 없었습니다. 딸이 짐을 들어줬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류를 썼습니다. 직원이 웃으며 안내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잘 적응해. 내가 자주 올게. 자주. 그 말도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딸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자주는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딸이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바빠, 곧 갈게. 2달이 지났습니다. 딸이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힘들어. 조금만 기다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요양원에 같은 처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박씨 할머니였습니다. 아들이 데려다 놓고 간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박씨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도 자주 온다고 했는데 벌써 4달째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박씨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 나았으니까. 나았으니까.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밤에 혼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낳았을까? 딸을 낳아서 뭐가 좋았을까?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딸이 어릴 때 생각이 났습니다. 열이 나던 날, 밤새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줬습니다. 소풍 가던 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김밥을 쌌습니다. 첫 월급 받던 날, 전화해서 울었습니다. 엄마, 나 해냈어. 그 목소리가 생각났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도 딸이 보고 싶었습니다. 미워도 서러워도 그래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좋은데 알아봤어 라고 했던 그날,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혼자 움직인 게 있었습니다. 2년 전이었습니다. 딸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을 때 작은 낌새들이 보였습니다. 명절에 내려오지 않던 날, 전화를 받지 않던 날, 나중에 라는 문자를 보내던 날, 그날들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준비해야겠다.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읍내 법무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도 만났습니다. 남편 몰래였습니다. 딸 몰래였습니다. 통장도 정리했습니다. 딸도 남편도 모르는 통장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통장을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서류도 준비했습니다. 변호사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서명한 서류였습니다. 요양원에 들어오던 날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딸이 싸준 가방 안에 제가 몰래 넣은 서류가 있었습니다. 8장. 반격, 넉 달 만이었습니다. 딸이 왔습니다. 얼굴이 좋았습니다. 옷도 새 옷이었습니다. 엄마, 잘 지냈어?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잘 지냈다. 딸이 앉았습니다. 잠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사실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집을 정리하려고. 우리가 모시기엔 좀 힘들어서 엄마도 여기 계속 계시고 집을 팔아서 정리하면 어떨까 해서. 집. 우리가 30년 살던 집. 저는 잠깐 딸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집 말이냐?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 집은 이미 내 것이 아니다. 딸이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변호사가 작성한 서류였습니다. 제 서명이 있는 서류였습니다. 네가 나를 요양원에 데려다 놓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였다. 딸이 서류를 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평생 딸만 믿고 살았다. 근데 딸이 엄마를 버리더라. 그래서 엄마도 준비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저는 일어섰습니다. 변호사한테 연락해라. 다 거기서 이야기하자. 그날 이후였습니다. 딸이 많이 울었습니다.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딸이었습니다. 밉고 서러워도. 그래도 제가 낳은 딸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다시 같이 살자고는 안 한다. 그 마음은 이미 알았으니까. 근데 한 달에 한 번은 와라. 그것만 해라.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주차장이었습니다. 처음 왔던 날, 딸 차가 빠져나가던 그 주차장. 이번엔 달랐습니다. 딸이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차 앞에서 서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였습니다. 그래도 엄마였습니다.